오늘 학습을 통해 우리는 고구려의 항전이 동북아시아에 미친 역사적 의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세기 후반 이후 한반도에서는 신라의 고립 현상이 일어납니다. 동맹관계를 저버리고 한강 유역을 독차지하면서 백제와는 원수 사이가 되었고, 또 고구려에게서 한강을 빼앗아 갔으니 고구려와도 적대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죠. 자연스럽게 고구려와 백제는 신라를 공동의 적으로 두면서 가까워지게 되었고요. 한강 하류를 점령해서 중국으로 뻗어갈 수 있는 교통로를 확보한 신라는요, 중국의 당과 결속을 하게 됩니다. 당과 신라를 연결하는 이 가로선을 그으면 바로 동서방향 외교 진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당시 중국의 북쪽으로는 돌궐이라고 하는 유목민족이 있었는데요. 돌궐은 중국과 대립을 하고 있어서 같은 처지의 고구려와 쉽게 연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알고 있다시피 백제는 원래부터 일본과 친선 관계를 맺고 있었죠. 그리하여 고구려와 백제를 중심으로 돌궐과 일본까지 가담한 남북 세력이 형성되어 동서와 대립을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6세기 말부터 7세기에 이루어진 이러한 동서, 남북, 외교 양상을 일컬어서 그림처럼 십자 외교라고 합니다. 6세기 말부터 7세기 동북아시아 형세는 십자 외교로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이미 6세기까지 고구려의 이야기는 다 알고 있어요. 고구려의 장수왕이 남진 정책에 성공하면서 백제에게 한강 유역을 빼앗고 큰 전성기를 누렸었는데, 이 장수왕이 죽은 후에 나제 연합군에 밀려 신라에게 세력을 빼앗겼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후로도 한강 수복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요. 사실 중국만 없었어도 고구려가 통일에만 집중해서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고 삼국을 통일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국의 수나라, 또 그 이후의 당나라가 고구려를 가만두질 않았습니다. 앞으로 설명할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고구려는 발전하는 데 큰 한계에 부딪혔어요. 자, 지금부터 7세기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6세기 말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던 중국이 통일 왕조가 들어서요. 바로 수나라. 수나라는 597년에 엄청난 대군을 앞세워서 고구려에게 항복을 요구합니다. 근데 뼛속까지 전투민족인 고구려는 오히려 수나라에게 선방을 날려서 요서 지방에 선제 공격을 합니다. 크게 한 대 얻어맞은 수나라 문제는 중국 본토에 있는 군사들을 죄다 끌어모아서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해와요. 그러나 고구려는 이를 방어하는 데 성공을 하고 수나라를 퇴각시킵니다. 자존심이 스크라치가 강한 수나라는 얼마 안 있어 그 문제의 둘째 아들이었던 양제가 요즘에도 동원할 수 없는 대병력, 무려 113만 대군을 이끌고 또 쳐들어옵니다. 중국적 역사서에는 이 원종군의 수가 너무나도 많아서 수도를 출발하는 것에만 한 달이 걸렸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대대 규모였습니다. 근데 고구려 각성의 공략에 시간이 지체되면서 초조해진 수는 그 중에서 정예 부대 30만 대군만 선발을 해서 평양성을 공격하는 비상수단을 썼어요. 근데 주변에 고구려군을 두고 보급도 없이
고구려의 후방을 공격하는 거니까 매우 위험한 작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수의 침략을 막아낸 결정적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살수대첩입니다. 이것을 누가 이끌었냐 하면 바로 을지문덕. 적의 진중을 살핀 을지문덕 장군은 수나라 군대가 식량이 모자라고 지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망치는 척 하면서 7번 싸워서 7번 다 져주면서 먼 거리를 꿰어내어 수나라 군대를 계속해서 고구려 땅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소득도 없이 장거리를 쫓아오다가 피로해진 수군에게 을지문덕은 시 한 편을 보내서 조롱을 하는데요. 이 시를 보낸 다음에 다시 거짓으로 항복의 뜻을 전하면서 돌아갈 것을 청합니다. 결국 식량이 떨어진 수나라 군대는 수나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는데, 이때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에서 수나라 군대를 기다리고 있다가 공격을 해서 크게 이겨요. 여기에서 살수란 지금의 청천강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뛰어난 전략으로 수나라 군대를 몰살시키거든요. 을지문덕이 꿰어낸 수나라 군사는 30만 5천 명이었어요. 하지만 살아서 돌아간 군사는 겨우 2,700분이었다고 합니다. 고구려 정말 대단하죠? 결국 이것 때문에 수나라가 멸망하기까지 이르릅니다. 고구려를 침략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돈을 쓰거든요. 결국 수가 휘청거리고 금방 무너져요.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수의 멸망 원인으로 대규모 토목공사 등 여러 가지를 꼽습니다만, 한국사를 공부하는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수가 멸망한 이유는 바로 싸움 상대를 잘못 골랐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아주 비싼 이벤트 같아서 속전속결로 빨리 해결해야지 길어져 버리면 모두 망하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왕조가 들어서게 되죠. 그게 바로 당나라입니다. 처음에는 고구려에 대한 화친책을 써서 도교를 전해주는 등 좋은 관계를 맺었었지만, 당태종이 즉위한 이후에는 강경책으로 바뀌었어요. 고구려도 이에 맞서 견제하기 위해서 바로 천리장성을 쌓는데요. 이 천리장성의 축조의 총 책임자가 바로 연개소문이었습니다. 이 연개소문의 세력이 굉장히 커졌겠죠.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한편, 권력을 잡은 이후에는 당에 대한 태도를 더욱 강경히 했습니다. 결국 당태종이 친히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하여서 여러 성을 정벌해 나가는데, 이 당나라 군대가 턱 하고 막히는 순간이 생겨요. 막힌 곳이 바로 안시성입니다. 이를 배경으로 한 영화 안시성도 2018년에 개봉하기도 했었어요. 당나라 군대가 안시성을 쳐들어올 때 안시성의 우두머리 성주인 양만춘 장군과 백성들은 똘똘 뭉쳐서 당나라를 막아냈어요. 영화 안시성에서 양만춘 장군 역할로 캐스팅된 배우가 바로 조인성이었거든요. 당나라는 엄청 독특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데, 안시성보다 더 높은 흑산을 쌓아서 안시성을 공격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높게 쌓은 흑산이 한쪽이 무너지는데, 고구려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흑산을 빼앗아 버렸어요. 결국 추위가 닥치자 당나라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만춘 장군이 안시성을 기가 막히게 방어를 해내어 당나라 군대는 결국 퇴각을 하게 되죠.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한다는 인물 중에 한 명, 바로 그 당태종이 허겁지겁 고구려의 위상에 눌려서 도망갔던 전투가 바로 이 안시성 싸움입니다. 당태종은 그 1년 뒤에
병석에서 숨을 거두는데요. 유언으로 고구려를 치지 마라 면서 고구려 정벌 시도를 후회했다고 해요. 정말 대단한 고구려죠. 결국 7세기 전반부에는 고구려와 중국의 수, 당 이 차례로 대결을 해서 고구려가 모두 승리한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외세, 그것도 당시 세계 최강국인 중국의 통일 왕조를 당당히 맞서서 승리한 것은 고구려가 우리 민족의 방파제임을 나타내주는 의미가 있어요. 중국의 한반도 침략을 저지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의가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생각한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거 혼자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결성된 게 바로 나당연합입니다. 여기서의 나는 신라의 나입니다.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을 했고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결국 이 나당연합의 공격에 의해서 고구려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와 싸우고 당과 싸우면서 얼마나 지쳤겠어요. 또다시 나당연합이 들어오니까 결국 여기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고구려는 건국한 지 705년 만인 서기 668년에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평양성이 포위되고 보장왕은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당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에도 고구려 유민들이 저항을 하면서 계속되자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고구려인을 중국 내륙 곳곳에 강제로 이주시키기도 했었어요. 고구려 곳곳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이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인물이 검모잠, 고연무, 안승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말괄과 연합해서 고구려 부흥을 꾀하기도 했고요. 신라와 연합을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러한 부흥운동은 모두 실패로 돌아갑니다. 후에 요서 지역에 남아있던 고구려 유민들이 말갈족과 함께 고구려의 옛 땅으로 이동해서 세운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발해입니다. 나중에 후에 발해를 건국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습하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